영상에서는 이산 확률 변수 중에서 베르누이와 바이노미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확률론 챕터 4 랜덤 베리어블 소개를 하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듯이 4장에서는 discrete random variable, 베르누이, 바이노미얼, 포화슨, 기타, 기하, 음양, 초기화, 초기화 같은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5장에서는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라고 하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uniform, normal, exponential, 감마, 베타, 카이 제곱, 코시 분포 등과 같은 기타 연속 확률 변수까지 소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큰 그림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요. 본 영상에서는 베르누이와 바이노미얼에 초점을 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산 확률 변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이노미얼입니다. 그래서 바이노미얼 꼭 본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플립드 러닝으로 커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항 확률 변수, 즉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깊게 설명을 하도록 하기에 앞서서 베르누이와 바이노미얼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는지 베르누이를 간단히 살펴보고 바이노미얼에 초점을 둬서 깊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저희가 동전을 딱 한 번 던진다. 그랬을 때 그 동전이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즉 true일지 false일지 혹은 1일지 0일지 이렇게 흑과 백을 가리는 단 한 번의 시행을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의 정확한 데피니션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쓸 수 있는데요.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 X라고 하는 것은 앞면, 뒷면, 즉 1 또는 0, true or false, 성공인지 실패인지 이런 식으로 딱 극단적으로 바이너리 값 두 가지 케이스를 한 번만 가져보는 경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때 사실 저희가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어떤 확률 값을 가지고 결과가 나올 텐데요. 그 확률 값을 P, 그 다음 그 반대는 1-P라고 저희가 디파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전을 던질 때에는 일반적인 동전이라면 P가 0.5, 1-P도 0.5라서 2분의 1씩의 확률을 가질 텐데요. 저희가 만약에 동전이 좀 독특한 동전이어가지고 한쪽으로 구부러져 있어서 앞면이 좀 더 많이 나오는 만약에 동전이라면 P의 확률이 더 커서 0.5가 아닌 0.7일 수 있고 1-P는 0.3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확률 값을 가지고 성공이냐 실패냐 앞면이냐 뒷면이냐 이런 흑과 백의 경우 즉 값만 가질 수 있는 랜덤 베리어블이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은 한 번에 실행을 하고 P가 주어져 있다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랜덤 베리어블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의 가장 적합한 예는 tossing a biased coin이 되겠습니다. 그때 P는 the probability of a head가 되겠고요. 저희가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을 바이노미얼 트리 구조로 잠시 그려보자면 다음과 같이 probability가 엣지 상의 표현이 되게 되고 한 번의 실행이기 때문에 outcome이 이렇게 한 번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을 시작으로 해서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이 어떻게 연관이 되고 등장했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은 인디펜던트한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을 n번까지 실행했을 때 그 n번을 실행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앞면이 몇 번 나왔느냐 즉 성공을 몇 번 했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총 횟수에서 몇 번이 앞면이 나왔는지 혹은 성공이 됐는지 관심이 있을 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의 데피니션은 랜덤 베리어블 xi가 있고
요 i라고 하는 거는 매번 저희가 실행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i는 1부터 n까지 변화를 할 수가 있고요. 총 n번의 실행을 할 때 매 실행마다 앞면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면이 나오면 1이고 뒷면이 나오면 0이기 때문에 n번 실행 중에서 앞면이 몇 번 나올지 모르겠지만 앞면이 나올 때마다 시그마로 더해서 궁극적으로 랜덤 베리어블 y를 구할 수 있을 때 저희는 그것을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전 앞면의 횟수의 합이 0부터 n까지 가질 수 있는데요. 그때 만약에 저희가 n번을 실행했다. 그래서 이 n이 만약에 5번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동전을 5번 던졌지만 계속 뒷면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y 랜덤 베리어블은 0을 갖게 되고요. 5번 중에 몇 번째 앞면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5번 중에 한 번이 앞면이 나왔어요. 그럼 랜덤 베리어블 y는 1이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랜덤 베리어블 y 같은 경우는 0, 1, 2, 3 그러면서 최대 n까지 어떤 밸류 값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밸류 값을 가질 때마다 확률 값이 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확률값 PMF를 다 더하면 역시 또 1이 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마다 형용사가 베르누이냐, 바이노미얼이냐, 포어슨이냐, 지오메트릭이냐 이런 식으로 어드젝티브 즉 형용사 파트가 바뀌게 되는데 그 형용사 파트마다 즉 랜덤 베리어블의 이름마다 뭔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그 랜덤 베리어블의 형용사, 즉 베르누이로 디자인을 하면 좋을지, 바이노미얼로 디자인을 하면 좋을지, 포화선으로 디자인하면 좋을지, 지오메트릭으로 디자인하면 좋을지를 매핑시켜서 잘 취사 선택하는 게 바로 본인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 교과목을 통해서는 각각의 매스매틱스, probability theorem 혹은 컴퓨터 사이언스 프로그래밍 개념에 대해서 이런 개념이 있고 이런 theorem이 있다라는 게 소개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 진정으로 본인의 능력과 capability를 키우고 싶으시다면 본인의 전공 문제라던가 아니면 좀 고차원적인 현실성 있는 문제라던가 혹은 영구적인 문제를 본인이 혹은 특정 교수님과 함께 연구와 논문 지도를 통해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컨셉을 본인의 연구 주제에 본인이 응용을 시키고 연결을 지어가지고 본인만의 문제를 풀어보는 게 진정한 실력 향상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수업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확률론에 대한 역사와 시어렘을 소개만 해드릴 수가 있고요. 본인만의 전공 문제나 혹은 최신 그 팬시한 주제의 연구 주제로 만약에 논문 연구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제가 드리는 과제를 조금 깊게 난이도 있도록 좀 확장을 해보시고 특히 방학을 통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어떤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된 어떤 지도 교수님을 자주 연락을 하시면서 그 연구 주제를 좀 교과적인 내용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확장시켜보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는 게 학생들한테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이라던가 다음 그 주차 그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포화슨 랜덤 베리어블은 실질적으로 어떤 연구 주제든 간에 활용해가지고 확장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현실성 있게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할 때는 베르누이처럼 어떤 실행을 딱 한 번만 해본다기보다는 실행을 여러 번 해보겠죠. n번까지. 그랬을 때 과연 성공을 몇 번 할 것이냐. n번 중에 성공을 몇 번 할 것인지. 즉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과연 몇 번 나올 것인지. 이런 컨셉의 문제는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때 이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의 각각의 실행은 사실 인디펜던트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은 인디펜던트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의 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은 궁극적으로 몇 번을 실행을 했고 각 실행을 했을 때 앞면 즉 성공이 어떤 확률로 나올지 요 p가 주어진다면 결국에 n, p로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을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n과 p가 주어지면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을 저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n번의 실행, 즉 동전 n개를 던지든 아니면 한 동전을 n번 던지든 저희가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주어져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 랜덤 베리어블 y는 결국에 성공의 횟수 아니면은 동전의 앞면의 횟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은 y는 캐피탈 P 괄호 열고 n, p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고 사실 베르누이 같은 경우는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의 아주 스페시픽한 즉 n이 1인 경우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은 궁극적으로 결국에 그쵸?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 그죠?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의 아주 구체적인 하나의 경우였다는 거. 요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 이외에 학생분들도 사실 스스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기존의 챕터와 지금 챕터와의 커넥터빌리티, 연결성 또 같은 챕터지만 전에 배웠던 CRM과 지금 배우고 있는 CRM의 연결성, 커넥터빌리티 커넥티비티를 좀 스스로 자꾸 생각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베르누이와 바이노미얼을 이런 식으로 부등호로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그 바이노미얼이라고 하는 것은 n번의 횟수이기 때문에 요 베르누이 단 한 번의 횟수를 요거를 반복하는 구조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요거를 쉽게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다음과 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것은 베르누이가 매번 인디펜던트하게 실행되는 이런 구조이고 결론적으로 바이노미얼을 구하기 위해서는 베르누이를 매번 곱해서 최종 결과를 내면 그게 바이노미얼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 실행에서는 앞면이 나왔는데 그 다음 실행에서도 만약에 앞면이 나왔다라고 하면 0.5 곱하기 0.5로 0.25가 될 것이고 처음 실행에서는 앞면이 나왔지만 두 번째 실행에서는 뒷면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0.5, 0.5, 0.25 처음 실행에서 뒷면이 나왔는데 반면에 두 번째 실행에서 헤드가 나오면 역시 0.5, 0.5 곱하기 0.25 처음에도 뒷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도 뒷면이 나온다면 0.5 곱하기 0.5에서 0.25 이런 식으로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을 실행할 때에도 각각의 경우의 수는 각각의 경우의 수마다 확률값을 갖게 되고 그 PMF의 총합은 당연히 1이 된다라는 거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각각의 인디펜던트 베르누이 실행을 연속적으로 n번까지 하게 되면 그게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스마트폰으로 이 페이지는 사진을 찍어 주시고요. 베르누이와 바이노미얼의 관계를 꼭 스스로 이해하시고 자주 스마트폰의 사진첩을 확인하심으로써 이해를 바탕으로 아예 암기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피탈 P, n, p의 표현은 다음과 같이 한번 확장해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저희가 바이노미얼 BNP의 정의는 랜덤 베리어블 캐피탈 Y는 시그마 xi, i는 1부터 n까지다. 이렇게 정의를 앞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근데 요거는 실행을 다 해봤을 때 n번 실행 이후에 요 랜덤 베리어블이 가질 수 있는 값에 초점을 둬가지고 할 수 있는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의 정의가 됩니다. 기본적인 정의요. 그런데 이런 정의 이외에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뭔가 유도할 수 있는 개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요. 앞선 정의는 어떤 그 전체 실행에서의 값에 초점을 뒀다면 과연 그 각각의 값이 가질 수 있는 확률 값은 저희가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확률 값은 어떻게 하면 또 쉽게 수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둘 수 있는데 그게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의 특징, 프로퍼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기본적인 정의에서 i는 1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부터 n까지, 즉 첫 번째 실험, 두 번째 실행, 그죠? 요런 n번째 실행, 요런 식으로 i는 각각의 실행을 의미했다면 지금 프로퍼티에서 요 i는요, 결론은 앞면이 되게 됩니다. 앞면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앞면의 횟수. 앞면이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n번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로퍼티를 표현할 때 요 i는 앞면의 횟수라는 거. 그래서 이 랜덤 베리어블이 앞면의 횟수 i를 가진다는 거는 결국에 뭘까요? 그쵸? n번의 실행 중에서 i만큼, 즉 만약에 i가 0이에요. 그러면 n번 실행 중에서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면이 나올 P라는 확률은 제로승이 되는 것이고 뒷면만 N번이 나온 거겠죠. 반면에 만약에 앞면이 한 번 나왔어요. 그러면 N번 실행 중에서 몇 번째 앞면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N 추즈 1이죠. N번 실행 중에서 한 번이 앞면이 나온 경우의 수 N 추즈 1, 그리고 앞면이 나올 확률의 1승, 그리고 앞면이 나오지 않은 것은 n-1승. 그죠? 요 정도 나온 거죠. 그래서 앞면이 몇 개 나왔든, 그죠? 표현할 수 있는 각각의 확률 표현이 이런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n 추즈 i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전체 실행 중에서 앞면이 어떤 위치에 나왔는지 모든 경우를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저희가 1장에서 배웠던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결국에 PMF의 합은 1이 된다라는 이런 또 두 번째 프로퍼티까지 체킹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건 이런 기본적인 정의도 있지만 확률에 초점을 둬가지고 이런 두 가지 유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랜덤 베리어블이 주어질 때마다 PMF의 합이 1이 되는지 항상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주어졌을 때 정말 PMF의 합이 1이 되는지 증명을 하고 이쪽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 부류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저희는 수학과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수학적인 계산이라던가 어떤 그 특정 부분만 분량을 깊게 해가지고 하지는 않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은 제가 소개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BMP의 PMF의 합이 1인지를 증명을 하려면 사실은 저희가 1장 챕터 1의 슬라이드 42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컨셉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항이 두 개일 때 이항 정리 개념을 활용을 하시면 이런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의 PMF의 합이 1이라는 걸 너무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항 정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리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n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너무나 쉽게도 P가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 이항 정리에서 그 모든 PMF의 합은 1이다. 이렇게 쉽게 저희가 증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학생분들이 지금 이항 정리나 이항 분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바이노미얼 NP의 PMF 합이 1인지 증명할 때 이항 정리를 활용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문자를 기반으로 연관성을 찾고 암기식으로 약간 공부하는 건데요. 그렇게 사실 하시면 안 되고요. 개념 자체가 사실 BMP라고 하는 거는 true, false, success, fail, on, off, 흑백, 1, 0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바이노미얼 형태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1장에서 배웠던 이항 정리를 혹시 활용해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연관성을 해보는 것, 연관성을 스스로 이렇게 노력해 보시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이노미얼 시어렘 우리 1장에서 이런 형태 배웠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이 이런 형태로 있을 때 오히려 요거를 이렇게 왼쪽으로 같이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p가 사라지고 1만 남아서 요거의 합 BMP가 1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지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학생분들 동영상 잠시 멈추시고요. 노트에 오늘 날짜 쓰시고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 첫 번째 예제라고 쓰신 다음에 스스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풀이를 가리시고요. 개인 노트에다가 스스로 생각하신 흔적을 쭉 남겨주시고 대략 10초 정도 뒤에 제가 설명을 하면서 답을 한번 맞춰보시고 부족하신 점, 더 깊게 잘 생각하신 점 비교해 보아주시고 보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잠시 생각해 주세요. 네, 모두 생각해 보셨나요? 네,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 던지기예요. 그런데 5번 혹은 5개의 서로 다른 동전을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 아웃컴은 equally likely outcome이죠. 각각의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동일한 확률로 나올 수 있다라는 컨셉. 그랬을 때 PMF를 찾으라고 되어 있고요. 뭐에 대한 PMF냐면 PMF가 Y축이라고 할 때 X축은 즉 value는요. the number of head예요. 그죠? 요게 이제 어떤 값이 되겠습니다. 랜덤 베리어블이 가질 수 있는 값이요. 그랬을 때 그게 X축의 값일 때 Y축은 PMF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뭘까요? 그쵸.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이죠. 왜냐면 이 실행은 밸류 값 자체가 각각의 한 번의 실행 때 각각의 그 동전 입장에서 head or tail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노미얼인데 베르누이이지만 그쵸? 5번을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노미얼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랜덤 베리어블 x는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고 최대 5번까지 나올 수가 있고요. 확률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probability PMF라고 하는 건 앞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5번에서 i라는 것 그리고 2분의 1의 i승, 2분의 1의 O-i승 이런 형태로 PMF를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i는 0, 1, 2, 3, 4, 5 이렇게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PMF를 어떻게 구할까라고 고민을 사실 잠깐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P, 그죠?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 즉 BNP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정의도 존재하지만 그 정의에 따른 PMF를 구할 수 있는 확률식을 특징원, property 1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 여기까지만 계산하고 이걸 구체적으로 계산 안 해도 되나요? 네, 여기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예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역시 개인 노트에 랜덤 베리어블 예제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 예제 2번째라고 쓰신 다음에 이 예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스크류가 있어요. 회사에서 이제 생산되는 스크류가 있는데 스크류가 0.01, 즉 1%의 확률로 망가진대요. 그런데 각각의 스크류가 망가질 확률은 인디펜던트 하대요. 자, 그랬을 때 10개 중에서 적어도 2개가 그죠?
그렇다는 거는 적어도 두 개니까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열 개 이런 식으로 망가질 수 있는 확률은 무엇이냐?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제가 구해야 되는 확률이 너무 많죠. 그러면은 이때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쵸? 여집합이죠? 그래서 오히려 1에서 그쵸? 이 반대 케이스를 빼서 지금 문제의 답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망가지지 않았을 때, 하나 망가졌을 때, 요거를 1에서 빼게 되면 결국에 2, 3, 4, 5, 6, 7, 8, 9, 10 그죠? 망가지는 경우의 수를 제가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앞선 예제는 제가 대략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시간을 드렸는데요. 비디오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동영상 잠시 멈추시고 플립트 러닝으로 해주시고 저는 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이 문제에서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각각의 스크류는 각각의 동전 던지기처럼 망가지느냐, 망가지지 않느냐, 요런 바이너리, 즉 흑백의 경우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은 인디펜던트하죠. 그렇기 때문에 총 n개를 고려했다라는 건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로 디자인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을 잡고 시작을 하는데요. 랜덤 베리어블 x를 잘못된 스크류의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의 개수인 것처럼요.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 x는 다음과 같이 심플하게 바이노미얼 10,0.01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고 probability x equal or larger than 2라고 하는 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에서 그 반대 두 경우만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이 x인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그쵸? 10개 중에서 아무것도 고장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99%의 10승, 하나만 고장나는 경우는 0.01의 1승에 0.99의 9승. 그 다음에 결과 요 경우는 1에서 이 두 경우를 빼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 경우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해보시면 대략 4%인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본인이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베르누이 기반의 어떻게 보면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 기반의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을 저희가 랜덤 베리어블 x 혹은 y를 무엇으로 둘지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수식으로 깔끔하게 BNP, n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P를 가지고 PMF를 그 특정 랜덤 베리어블에서 구할 수가 있다면 생각보다 주어진 문제의 최종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의 프로퍼티 중에 또 다른 프로퍼티는 결국에 랜덤 베리어블 x의 기대값과 베리언스, 그죠? 분산입니다. 저희가 전전 동영상에서부터 expectation이라던가 variance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어요. 즉 expectation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랜덤 베리어블 x가 가질 수 있는 밸류 값들이 좀 더 평균적으로 어떤 값을 가지는지 이때 이제 구할 수가 있었고요. 확률에 따른 하지만 퍼짐 정도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베리언스라던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는 컨셉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에서는 익스펙테이션과 베리어블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한번 랜덤 베리어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기대값, 분산값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실 BNP에서 암기를 일단 해주셔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증명도 해보겠지만 결국에 BNP 즉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의 expectation은 NP입니다. NP 즉 N 몇 번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확률 값이 무엇인지 그래서 몇 번 실행했는지의 확률 값을 곱하면 단순히 expectation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베리언스 같은 경우는 NPQ입니다. 여기서 Q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1-P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돼요. N, 그쵸? NP. P가 주어지면 사실 1-P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1-P를 Q로 이렇게 넣어서 MPQ라고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일단 암기를 해주시고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증명을 할 때는 일단 평균 정의에 의한 증명이 있는데요. 평균을 구할 때 저희가 값에다가 확률을 곱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i라고 하는 값에다가 PMF를 구할 수 있는 요 값에다가 PMF를 구할 수 있는 요 확률을 매번 그쵸? 곱해서 더해주면 그게 expectation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요거를 지금 수업 시간에 증명하는 거는 다른 메인 줄거리, 메인 컨텐츠를 설명하는 것에 비해서 중요도가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숙제로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MP의 expectation이 MP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때 두 번째 방식은요. 정의에 의한 증명 말고 성질에 의한 증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랜덤 베리어블 x의 expectation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그 랜덤 베리어블을 1부터 n까지 더한 다음에 expectation 취한 거랑 동일하고 여기에서 그 리니에러티 특성에 의해서 시그마를 밖으로 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개념은 저희가 랜덤 베리어블 xi의 expectation은 결국에 여기서는 1 또는 0을 값을 가지는데 1을 가질 때 결국에 p의 확률로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 곱하기 p인 p가 되고 결국에 이것은 np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xi라고 하는 건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밸류가 1 또는 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밸류에다가 p를 곱해도 expectation은 그냥 단순히 p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일단 더 짧은 증명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소개를 더 드렸고 더 유용하고요. 요 자체를 그냥 써보는 것도 홈워크이 되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요거는 증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베리언스 같은 경우도 역시 분산 정의에 의한 증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 성질에 의한 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정의에 의한 증명은 랜덤 베리어블에서 expectation을 빼서 제곱을 해서 expectation을 취한 그죠? 요런 개념이 되는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랜덤 베리어블 x를 시그마 i부터 n까지 즉 0부터 n까지 i라는 값으로 변환을 해서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겠고 요 밸류의 요 확률 값을 곱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분산 정의에 의해서 베리언스 MPQ를 증명하는 건 굉장히 번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숙제도 아니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하지 않고 이거는 이렇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베리언스 MPQ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요. 성질에 의해서 증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질에 의한 증명은 분산의 성질 뭐가 있었어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수업 시간에 같이 살펴볼 것이고 요것에 대한 증명도 수업 시간에 하는 걸 그대로 본인이 노트에다 써보는 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플립트 러닝 1 스스로 해야 되는 거는요. 마감일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밤 24시까지 어사이먼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의에 의해서 요 부분을 다음 형태로 이렇게 변경을 시켜가지고 풀어나가는 걸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성질에 의한 MP 증명은 제가 앞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개인 노트에다가 이 부분은 요 물음표 부분을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 즉 요것도 MP가 나올 텐데 어떻게 MP가 나오는지 정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더 길 거예요. 증명이요. 저 같은 경우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MP를 쉽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하는 거, 이거는 제가 한 거를 그냥 써보는 거, 플립트 러닝으로 노트에다가 써주시고요. 플립트 러닝 2 같은 경우는 분산 정의에 의한 증명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이런 개념이 있을 것이다. 알고 계시고 이 부분은 저랑 수업 시간에 하시고 이 부분도 이해를 바탕으로 본인이 노트에다가 쓰는 게 플립트 러닝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리언스라고 한 거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 제곱, 그죠? 제곱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 랜덤 베리어블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시그마 랜덤 베리어블 small xi가 0부터 n까지 변화될 때 그것을 제곱한 형태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 i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i하고 j를 같은 경우 다른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곱을 없애고 각각 따로 써준 곱씨랑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저희가 결론적으로 xi가 xi가 xj랑 같은 경우 xi의 제곱승을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고 xi와 xj가 다른 경우는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i와 j가 같은 경우는 다 모두 요경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xi하고 ji가 다른 경우는 요경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대값들은 1차 결합, 리니에러티 특성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시그마를 밖으로 이제 빼줄 수가 있어서 expectation을 랜덤 베리어블 small xi에 더 가까이 이런 식으로 붙여서 써볼 수가 있겠고요. 랜덤 베리어블 xi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결국에는 1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1이라는 값이 p의 확률로 나타날 것이고 0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제곱을 해도 0이기 때문에 그거는 1-p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BMP에서 xi와 xj가 같은 경우에 제곱에 대한 그죠? expectation은 결국에 p가 되는 걸 아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xi하고 xj가 이제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다른 경우 같은 경우는 결국에 xi든 xj든 두 개를 값을 곱했을 때는 1이지만 각각이 발생할 확률은 pp이기 때문에 p의 제곱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경우는 결국에 둘 중에 하나는 0이기 때문에 밸류가 1 곱하기 0이든 0 곱하기 1이든 0 곱하기 0이든 밸류는 0이고 확률은 전체적인 확률 1에서 p의 제곱을 뺀 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expectation은 1 곱하기 p의 제곱인 p의 제곱만 남게 되고 0 곱하기 1 마이너스 p의 제곱승 어차피 0 때문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xi와 xj라고 하는 것이 즉 랜덤 베리어블 x 제곱의 expectation을 구할 때 사용되는 랜덤 베리어블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바이노미얼에서는 밸류가 1인 경우만 고려가 되겠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정리를 해 보시고 시그마 1부터 n이기 때문에 요것은 np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np가 되게 되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i가 j랑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 n의 제곱 마이너스 두 가지가 같은 경우 그쵸? 마이너스 n을 빼고 그 다음에 요 확률을 곱한 요 경우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요 경우는 요 뒷부분이 되고요. 요 앞부분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경우가 두 경우가 같은 경우잖아요. 요 n의 케이스를 모든 경우 n의 제곱에서 빼준 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사실 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스스로 가만히 차분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요 expectation x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np 더하기 요 경우 그죠? n 제곱 p의 제곱 마이너스 np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결과 베리언스라고 하는 것의 앞에 텀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에서 np의 제곱승을 빼게 되면 정리를 할 것이고 여기에서 1-p는 q기 때문에 베리언스 성질에 의한 증명 npq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 경우를 제가 길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요거를 숙제를 하시되 요거하고 요거는 제가 같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푸는 경우가 되겠고요. 요 부분만 스스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스스로 하신 흔적 개인 노트에 푸시고 사진 찍어서 포트폴리오에 붙이시고 요거랑 요 경우는 파워포인트 이렇게 다음 장에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바탕으로 본인이 쭉 작성해 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교수님 BMP라고 하는 것을 만약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동전을 2개 던진다 라고 했을 때 X축이 가질 수 있는 거는 뭘까요? 앞면의 횟수가 0, 1, 2가 되겠죠? 그러면서 0인 경우는 확률이 0.25, 그 다음 1인 경우는 중간에 요 두 경우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0.5, 나머지 한 경우도 0.25죠. 그래서 그래프가 예를 들면 X축이 이렇게 됐을 때 동전 2개를 던진다고 하면 요 공요는 0, 앞면이 1, 앞면이 2 이렇게 되고 Y축은 0.25, 그 다음에 0.5, 그 다음에 0.5 그래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이제 저희가 실행을 2번 했을 텐데요. 만약에 실행을 이렇게 10번까지 하게 돼도 역시 형태는 이런 식으로 정규 분포처럼 점점점 증가하다가 그죠? 평균 값인 NP에서 최대값을 갖게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네 다시 decreasing 하는 함수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알 수 있는 BNP의 일반적인 그래프 형태는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first increased monotonically 하다가 NP 값에서 피크 값을 갖고 다시 decreased monotonically 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너럴한 BNP 그림은 실행 횟수가 n이 즉 뭐 작든 크든 대략적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겠구나. 요거를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저희가 사실 상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런 성질이에요. 만약에 BMP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요. 그때 만약에 K라고 하는 그쵸? 값이 0부터 n까지 x축에서 가질 때 과연 BMP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최대 값을 갖다가 점점 줄어들 거다. 요걸 한번 증명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때 뭔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가진다라는 걸 증명을 할 때는요. 사실 모두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면 솔루션 2가지를 고려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증가하다가 감소를 할 때는요. 미분을 딱 떠오르셔야 돼요. 혹은 비율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함수 자체가 연속적이지 않잖아요. 즉 i라고 하는 밸류 자체가 discrete한 딱딱 떨어지는 값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미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향후 배우게 될 연속함수 중에 하나인 정규분포로 변환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이 개념을 배우지 않았죠. 그래서 이 개념은 5장에서 할 것이고요. 지금 저희 수준에서는 미분 해결책이 아니고 비율로 해결해보는 비율 해결책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비율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증가하다가 감소를 하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풀 때에는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좀 활용을 하셔야 돼요. 랜덤 베리어블 x라고 하는 게 어떤 값을 매번 가지는데요. k-1, 즉 전의 값이랑 지금 값을 각각 비교를 해가지고 요 비교를 한 확률 비교를 했을 때 각각의 확률 값의 비율이 만약에 분자가 커가지고 1과 같거나 큰지 아니면 분모가 커가지고 1보다 같거나 작은지 이런 비율을 고려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번 정도 동전을 던졌는데 그 동전의 앞면이 나올 횟수는 0 또는 1 또는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저희가
그 0일 때에는 0.25 값을 갖게 되고요. 1일 때에는 0.5의 값을 갖게 되잖아요. 증가하고 있다면 결국에 0.25분의 0.5니까 자가 크니까 1보다 크죠. 그런데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감소를 한다면 만약에 요 값을 랜덤 베리어블 x가 1일 때 0.5고요. 그 다음에 랜덤 베리어블 x가 2일 때를 보면 위에가 0.25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분모가 크기 때문에 1보다 작죠. 즉 감소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저희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경향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런 형태가 1과 같거나 크면 이런 식으로 증가라는 것이고요. 이런 형태가 1과 같거나 작으면 이렇게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요거를 한번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 식을 바탕으로 수식을 쫙 계산적으로 풀어봤을 때 과연 요 k라고 하는 변수가 대략 x 값 중에 어디일지를 저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풀어서 써보시면 요런 형태로 될 수 있을 텐데요. 요 형태는 결국에 저희가 기본 성질로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MF의 값인데요. 요 PMF라고 하는 것이 n 추즈 k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n 팩토리얼 디바이드 바이 k 팩토리얼 n 마이너스 k 팩토리얼이잖아요. 그러면서 P만큼 그죠? P의 확률은 K번 발생했고 1-P는 N-K. 그 다음에 랜덤 베리어블 X가 특정 K-1을 갖는다는 거는 N 추주 K-1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P는 K-1만큼 발생을 했고 1-P는 N-K 플러스 1만큼이겠죠. 그래서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녹색은 녹색끼리 쉽게 계산을 하고 없어지는 부분은 없어져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쉽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증가 한다는 표현을 스몰 p를 없애면서 일반 그 변수들만 구성된 식으로 정리 후에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고 요게 1보다 크거나 그죠? 같은 요 k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요 k라고 하는 게 특정 어떤 값보다 같거나 작을 혹은 k가 특정 값보다 같거나 클 이런 식으로 k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 보시면 사실 결국에 요 분모 부분을 이쪽으로 넘겨 보세요. 그러면 결국에 요 부분이 그죠? 요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남게 되겠죠. 이렇게 요 부분에 이렇게 남게 되면서 결국에 얘는 요 부분, 즉 요 부분이죠. 요 부분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왼쪽 오른쪽을 없앨 거는 없애고 더 잘 정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표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 n 플러스 1 곱하기 p까지는 증가를 한다는 이런 개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사실 문제가 뭐였냐면 즉 n 플러스 1 곱하기 p라고 하는 거는 n이 충분히 크다면 결국에는 np하고 비슷한 값이잖아요. 그래서 np하고 같거나 혹은 작게 되는 즉 최대로 증가하는 그죠? np 값에서 최대로 증가한댔잖아요. 최대로 증가하다가 감소되는 그 k 값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n이 주어지고 어떤 확률이 주어진다면 구체적으로 이 k 값을 저희가 구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영상 잠시 멈추시고요. 이 예제를 다시 한번 스스로 다시 읽어보시고 노트에다가 일반적으로 BMP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예제라고 쓰신 다음에 제 설명을 바탕으로 이번에 본인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비교 점검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대략 5초 뒤에 다음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작성해 보셨나요? 이 개념은 사실 일반적으로 그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문제일 때 어떤 식으로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이런 힌트가 있기 때문에 꼭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BMP에 관련된 제가 개념을 다시 한번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BMP가 주어져 있을 때 PMF는 저희가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학생분들 동영상 잠시 멈추시고 이 부분 가리신 다음에 BNP에 대해서 PMF를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거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P라고 하는 것은 랜덤 베리어블 X가 I라고 하는 것을 가질 때 표현할 수 있는 probability 식인데요. BNP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n번을 실행했을 때, 그쵸? n번을 실행했을 때 P라는 확률을 가지고 몇 번을, 그쵸? 원하는 그 성공 혹은 앞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n번 중에서 나머지,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만약에 i번을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p의 i승, 그죠? 그 다음에 n-i승은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1-p의 n-i승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성공의 위치는 경우의 수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n-i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고려해 줘야 되는 이런 BMP 형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i라고 하는 게 결국에 성공이 한 번도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0부터 n까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디스트리뷰션 펑션, PMF가 주어지면 디스트리뷰션 펑션도 저희가 한번 추가적으로 고려해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캐피탈 FK라고 하는 거는 probability 랜덤 베리어블 x가 k와 같거나 작은 모든 부분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 걸까요? 그쵸? 이런 식으로 시그마 형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요거를 꼭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바이노미얼 B NP에서 n이 100이고 그죠? 실행 횟수가 엄청 많아요. 그쵸? 100번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P 0.75의 확률로 자기가 원하는 뭐 앞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랜덤 베리어블이 딱 70이라는 값을 가질 때에는 PMF 값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고요. 이번에는 70과 같거나 작은 즉 그쵸? CDF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사실 여기에서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요 n이라고 하는 값과 p라는 값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이 공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100 추주 그죠? 그죠? 100 추주 70 그죠? 그 다음에 0.75에 70 그 다음에 1-p에 3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해볼 수 있는데 이거를 계산으로 한다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수학적인 측면에서 쉽게 활용해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울프람 알파라고 하는 건데요. 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example 메뉴에서 mathematics 그 다음에 statistics에서 랜덤 베리어블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원하는 문제를 요 부분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probability 그죠? x가 70인데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에 실행 횟수는 100에 p는 0.75다. 그랬을 때 과연 그때 probability 값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고 그래서 는을 누르시면은 결국에 저희가 마치 파이썬에서 저희가 코딩을 하고 인수값을 변경을 시키면 그 변경된 인수값에 따라 실시간으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문자열로 나오든 그래프로 나오든 그런 식으로 저희가 파이썬을 통해서 구현을 해볼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그렇게 구현을 하기
전에 울프람 알파라던가 기타 다른 사이트에서 그런 일종의 계산기적인 소프트웨어 툴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울프람 알파고요. 하지만 저희가 파이썬으로 이때까지 예제를 돌려본 이유는 사실 기존의 울프람 알파뿐만 아니라 계산기라던가 어떤 소프트웨어 툴도 그 툴이 제공하는 기능만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파이썬이나 R이라던가 기타 등등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통해서 저희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요. 저희가 살을 붙여가지고 저희만의 문제로 더 확장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울프람 알파에서 제공하는 어떤 인터페이스 틀 문법에 맞춰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그치는 게 아니고 그런 수동적인 문제풀이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저희만의 뭐 사용자 정의 함수든 클래스든 아니면은 뭐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 예제든 살을 더 붙여가지고 저희만의 확장 예제로 수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게 큰 장점이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부터 울프람 알파를 제가 소개해드린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사이드 인포메이션이고요. 저희는 사실 초점이 파이썬으로 한번 대표적인 거는 구현을 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예제의 모든 챕터에 제가 모든 거를 파이썬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 과목의 핵심은 사실 확률론이잖아요. 그래서 확률론의 진도의 차질이 없어야 되고 더 중요한 메인 컨텐츠를 전달을 해드려야 되고요.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컨셉들은 그래서 제가 파이썬으로 구현을 해보는 걸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현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은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인 값은 0.04 그래서 4%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리적으로 100번을 저희가 실행을 하고 저 원하는 뭐 동전 던지기를 100번 했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이 0.75예요. 그러면은 대략 그죠? 0.04 정도로 그 x값이 70일 때 확률값이 나온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CDF를 구하고 싶다. 즉 x가 0부터 70일 때까지 모든 확률을 더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대략 0.14 정도가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앞보다 10% 정도 더 증가된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문법의 표현인데요. 울프람 알파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고요. 원하는 식을요.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니까 울프람 알파도 어떻게 문법을 활용해가지고 쓸 수 있는지 이런 거 시간 되실 때 확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MP의 서머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X가 BMP라고 하는 거는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앞면이 나올 그죠? 그죠?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P인 동전을 n번 던졌을 때 앞면의 총 횟수 그죠? 총 횟수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BMP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 기본 정의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각이 앞면이 나온 횟수를 1부터 n까지 총 실행할 때마다 더해서 0부터 n까지 가질 수 있는 랜덤 베리어블 x 그리고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 xi라고 하는 것은 0 또는 1인데 확률 1-p의 형태로 매번 인디펜던트하게 나올 수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BMP는 뭔가의 앞면의 S, 성공의 S, 뭔가 바이너리 형태로 나뉠 수 있을 때 극단적으로 한쪽 경우에 총 횟수를 구할 때 일단 BMP 랜덤 베리어블을 이용해 가지고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BMP의 기본적인 정의 말고 추가적인 성질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의가 어떤 값의 의존을 초점을 둬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추가 성질은 BMP 확률값을 구할 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뒀다고 했죠.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 x가 0부터 n까지 가질 때 각각이 밸류 값에 따른 BMP의 값은 n 추주 i의 p의 i승 1-n-i 승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베르누에 거쳐서 바이노미얼까지 어떻게 연관이 되고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은 어떤 스타일의 문제에 주로 활용이 돼서 사용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기본 정의와 추가 성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기초 예제부터 조금 어려운 고급 예제까지 살펴봤습니다. 플립트 러닝으로 충분한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개인 노트에 각각의 문제 스스로 푼 것 흔적 사진 찍으셔가지고 워드 파일에도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여력이 되신다면 파이썬으로 BMP에 대해서 PMF라던가 CDF를 울프람 알파에서 구하는 결과와 동일하게 옵셔널하게 이거는 맨데토리는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셔가지고 워드 파일에다가 작성해 주시고 혹시 추가적으로 하신 분들은 개인 이메일로도 저한테 따로 보내주시면 제가 성실도 측면에서 좀 더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의 어사인먼트 예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BMP의 기본적인 그 평균, 정의에 의한 증명, 그 다음에 성질에 의한 증명, 그 다음에 베리언스, 분산을 정의에 의한 증명, 성질에 의한 증명 이 중에서 분산의 정의에 의한 증명을 빼고 요 나머지 3개만 개인 노트에 꼭 푸시고 특히 이 부분은 제가 같이 안 해드렸기 때문에 스스로 푸시고 모든 흔적을 개인 노트에 푸시고 사진 찍어서 워드 파일에 붙이셔서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